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 지향이긴 하지만은 하나의 방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인권의 문제인 것 같아, 저게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식의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인권 그러면 마치 딱 하나의 어떤 정형적인 길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이 한 방향이 아니라 인권 안에서도 의견들이 나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권의 방향성을 다시 새롭게 정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인권이 발명품이다. 그리고 그 인권의 발명품 안에 세부적인 인권의 권리 목록들은 더 많이 발명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 대회를 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발명품으로서의 인권이 좀 더 풍부하게 더 많이 만들어지고, 아이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토론 대회는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인권은 저희가 그 인권 교육하면서 그걸 되게 많이 해요. 인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좀 표현해 보자. 뭐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 인권은 양말이다. 뭐 이런 걸, 왜 양말이냐 그러면 맨발로 걸으면 굉장히 발이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는데, 양말을 신으면 발을 보호해주고 따뜻하게도 해주는 것처럼 인권이 있을 때 인간 자체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보호받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인간답게 살 권리의 가장 큰 부분이 국가와의 관계이다 보니까,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적정한 자유는 누리게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긴 하지만은 알고 보면 우리는 이 국가 안에서 나와 국가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국민으로서, 다른 시민으로서 같은 이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또 권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그 순간순간에 어떤 행동이나 가치 지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요새 방송에도 종종 나오고 광고에도 나오는데 배낭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여기 이제 도심 이런 데 나올 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면 뒤에 배낭을 누군가가 메고 있으면 그 사람 배낭이 저를 이렇게 누르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배낭을 메고 있을 때 저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메고 있는 건데, 그 순간 그 좁은 지하철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누르는 그 배낭에 제가 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하철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좁은 거에서 생기는 문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국가 제도나 사회적으로 어떤 그 환경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낭을 맨 사람이 내가 배낭을 뒤로 맸으면 안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가 고통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앞으로만 살짝 매줘도 자기 관리가 되니까 뒤에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게 있지 말고, 제가 배낭 때문에 조금 힘든데 이거 조금 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남을 배려하고 또 내가 이런 주장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전체가 모여지면 하나의 그 지하철이라는 공간 안에서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국가 내에서 국가는 그러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그 구성원 전체가 좀 그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개개인은 또 그 지하철에는 뭘 요구하고 앞에 배낭맨 사람에게는 뭘 요구하고 배낭맨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나는 국가의 나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해서 뭐 바꿀 건 바꿔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좀 뭘 해달라 그러고, 내가 불편한 거 이야기하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국가와의 관계, 그다음에 다른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권리 그 자체이면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저는 그 인권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제 존엄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인간이 목적으로 대우받는다는 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그다음에 그 어떤 독자적인 것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외모나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기의 의견, 생각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예요. 제가 가르치는 이제 교대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그 저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가봐도 토론을 하면 상대방의 의견이 마치 나를 비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의견과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판하는 걸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의견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의 차이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아까 인권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조정되어서 모두 다 인간다움을 어떤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각자가 가진 생각들을 같이 노출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너와 나의 차이는 이런 건데 어떤 점은 또 이런 방향으로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너랑 나랑 갈 길이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의 여정인데, 그것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조정점이라든지 공유할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의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권에 관해서도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면 토론 그 자체도 인권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인권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인권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저런 면은 조금 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구나,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운다면 그 토론 과정 자체에서도 자기의 인권을 더 다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차이하고 차별을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현상적으로 다른 상태, 이걸 말하는 거고, 차별은 현상적으로 다른 상태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는 더 높은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비이성적인 어떤 그 증거를 대면서 어떤 거는 더 높게 어떤 건 더 낮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이제 평가하는, 그걸 우리가 차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예를 많이 들은 게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성적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에는 1등급이고 너는 몇 9등급이다. 그러면 그냥 너는 1등급이고 9등급이고 그건 그냥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걔가 받은 성적의 차이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따로 무슨 반을 만들어서 더 많은 대우를 해주고 다른 교육적인 지원을 해주고,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에게는 또 이제 뭐 공부를 못한다고 뭐라 그러면서 다른 지원을 해주면 그거는 공부에 차이가 생긴 거에 대한 이제 어떤 불합리한 어떤 평가를 행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차별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평가하는데, 그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면 뭐는 더 나은 거다, 또는 뭐는 정상이다, 뭐는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대척점에 이거는 더 질이 낮은 거다, 또는 이건 틀린 거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평가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이성적이거나 아주 비합리적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의 잣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들은 좀 문제가 되는데 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차별들이 상당 부분 있죠. 저는 뭐 아주 쉽게 말해서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사회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외모에 의한 차별들.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도 저희 학교도 막 그렇고 키득키득대면서 너는 뭐 좀 뭐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해야겠다라든지
학급 교훈에다가 뭐 그 예를 들면 그 뭐 얼굴에 의해서 뭐 남편이 결정된다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이 있고 또 이제 교훈 이야기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그 외모에 의한 차별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성적에 의한 차별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푼이나 이런 거에 보면 네가 공부를 뭐 몇 시간 더 하면 부인 얼굴이 달라진다든지 또는 뭐 그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한 차별적인 표현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적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외모에 의한 차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일상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아이들 간의 그 가정 배경 그러니까 요 근래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정생활기록부라 그래서 전 공개적으로 막 손들었거든요. 집에 텔레비전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요새는 그걸 없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주소 같은 걸 쓰면 너는 어디에 사니 뭐 이러면 이제 그 주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집안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부모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인데 사실은 인생 길게 보면 그거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그 부모나 누군가가 점하고 있는 경제적 지위인데 그걸 가지고 누구네는 부잣집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뭐 등골 브레이크 이렇게 말할 것처럼 아주 메이커 옷들을 입고 아이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으로 보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모두 다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온갖 차별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원에 수업 오시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학교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해서 표현하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회 축소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그 차별들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만 드러나지만 그게 보이지 않게 학생들 간에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 학생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좀 재현되는 양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사회가 학교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아동을 보는 입장을 좀 보면 저도 그렇게 이제 배우면서 자랐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그 미성숙한 존재 이런 개념인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나 뭐 세계 인권서는 다양한 그 인권에 관한 문건들을 보면 미성숙하다기보다는 향후의 그 삶을 위해서 권리를 더 보장받아야 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더 보장받고 더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지 인권이 없는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그 이제 학생으로 있는 그 청소년들이나 그들을 볼 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점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볼 때 친권 이양설이나 특수관계설 이런 것들로 설명을 했어요. 친권 이양설은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에 관해서 친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 학교에 가면 그 학생을 교사가 부모처럼 친권을 이양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였고 특수관계설은 그 프로이센 제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근대 헌법을 만들고 나서 왕과 그 군대의 관계나 어떤 그 특수한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그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것처럼 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라는 곳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군대에서 일정 부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도 그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특수관계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양한 인권 문건이나 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을 보면 아동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참여권이나 뭐 최우선적인 뭐 이런 것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 주장과 자기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고 그런 의미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나 교사 모두 다 그 아이들의 권리를 더 많이 보호해주고 그런 아이들이 권리를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어떤 도우미 또는 그런 그 어떤 그 공생적인 관계로서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아직은 이제 전환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좀 더 많이 논의되고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 대신 이제 교사와의 관계나 학부모의 관계가 청소년과 대립적이거나 뭐 가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학생이나 청소년의 권리가 좀 더 많이 지켜주고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사 또 그러니까 선생님들 부모들이 도와주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좀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교 인권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인권 친화적인 환경 또는 문화를 누리는 곳으로 좀 변모되면서 학생들의 삶과 선생님들의 삶 또는 부모들의 삶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인권 교육 그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그 인권을 통한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교육은 인권 자체를 배우는 거고 인권을 위한 거는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갖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권을 통한 교육은 그 인권을 배우는 자체가 굉장히 인권적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교라는 곳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서로 존엄성을 인정받는 이제 그런 관계여야 되고 환경에서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이게 그 경쟁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교육은 인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권은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인권 뭐 시민혁명이 언제 일어났고 뭐 그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뭐다 이런 것들을 알지라도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 변화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어 있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권 교육은 좀 지식으로서 인권 교육이 너무 단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종종 이제 저보고도 와서 학교에서 해달라고 가보면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또는 마이크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면대면으로 몇 명 모아놓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너는 그런 생각이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마치 어떤 그 하나의 그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그 설명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집합 교육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개선되고, 그러니까 그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왜 인권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인권 교육으로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뭐 복지 전공자는 아니어서 복지를 이야기할 때 복지에서는 무상복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선별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 이렇게 나누어서 그게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더 많이 지향하느냐와 관련된 건데 그 자유권적인 인권을 좀 더 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국가가 덜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태만 개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별적 복지를 좀 더 지향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등권적인 그러니까 사회권적인 어떤 인권을 좀 더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적인 어떤 차별이 나타나는 문제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몇몇 항목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사회가 복지의 방향이나 사회 인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어떤 그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나 논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의 선거의 장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의 삶 또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인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좀 이런 문화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 없이 선거에서 뭐 이 사람을 찍으면 이렇고 저 사람을 찍으면 저렇고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담론으로 그게 변질되어 버리다 보니까 마치 진보와 보수 또는 어떤 특정 정당과 특정 정당의 싸움인 것처럼 저는 변질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도 또 특히 무상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사회는 또 공짜면은 뭐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공짜로 뭘 주는 거는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노력 없이 누군가는 그냥 받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상급식 이야기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아주 부잣집 자녀도 공짜로 먹는 데더라. 우리 세금을 왜 거기다 들이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이 논쟁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사회가 인권적인 지향을 할 때 자유권적인 인권을 좀 더 강조할 건지 사회권적인 인권을 강조하고 어떤 사회로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적합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없이 그것 자체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논의에서도 아주 그냥 좀 이상한 방향의 논쟁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 어떤 측면과 관련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그다음에 나의 지향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지점으로서 아까 제가 학교 내 차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차별이 옛날에 과거의 신분제도의 차별보다 훨씬 더 극심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내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더 일으키는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 존엄성에 부응하는 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과 같이 좀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좀 그 논의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인권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교육인가라고 하는 개념 정의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 교육이고 국가가 이제 어느 부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면 옛날에는 그냥 그 학교의 그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과서 그러니까 교육 받을 때 필요한 재료로서 교과서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실험을 할 때 실험 물품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라면 그러면 그 노는 시간에 애들이 노는 철봉 이런 것들도 다 해놓잖아요. 그럼 밥 먹는 시간은 교육 시간이 아닌가? 그럼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어디까지가 교육인가, 그다음에 급식으로 밥을 먹는 것 자체는 교육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그 무상급식이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또 다른 지점에서 그게 만약에 이제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사회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부분이니까 복지적인 부분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러면 지금 현재 최소한은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급까지는 어떤 지원들을 해주니까 그 정도까지 해주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들의 어떤 그 논쟁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이게 그 교육의 행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복지로서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가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했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 부분과 연관되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를 이제 생각해 볼 게 저희 학교에 그 급식은 아니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교수님들이 초등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는 밥이 굉장히 맛있는데 우리 대학은 정말 밥이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밥이 맛있는 이유는 무상급식을 하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가 지원을 해주니까 예산 자체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잘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어떤 그 발달권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건강 부분이나 어떤 기초적인 섭생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그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권리로서의 보호권 안에 그게 들어간다면 그걸 또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교육의 의무 또는 이제 그 청소년의 권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대립적인 논쟁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주장되는 어떤 논조들 속에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라고 나가기보다는 저런 생각, 이런 또 권리 측면에서 인식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좀 다양한 논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말하는 북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교육의 의무 일환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당연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이제 아주 최저 수준에서만 지원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들이 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학자들이 인터뷰해 놓은 것들도 신문 자료에서 찾아보면 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서 나왔던 이제 수많은 논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신문 기사들을 좀 스크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의 의무와 관련해서 헌재나 이런 데서 판례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례들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인권 조례나 이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몇 보고서들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서의 보고서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전화하셔서 그 인권위원회 사이트 전화는 그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해서 자료들을 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받는 이제 그런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관련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남하고 다름을 조정하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인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토론이 사실은 토론 대회를 하고 상을 주고 그걸 가지고 뭐 대학 간도 유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토론마저 그렇게 변질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게 관점과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서 어떤 관점들이 서로가 충돌하는데 그 속에 어떤 논리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의 다양성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권의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또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인권을 좀 더 확장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저런 관점을 가진다면 나의 일상의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그 인권의 어떤 측면을 내가 주장할 수도 있겠고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저런 그 인권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주장의 어떤 농도만 찾기보다는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어떤 그 증거 자료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그것들이 갖는 의미,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그 좁은 관점 이런 것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의미로서의 자료 찾기 이런 것들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